임금의 가마가 부서진 그날, 천재 과학자는 역사에서 증발했다. 사라진 천재의 그림자. 조선 세종시대의 위대한 발명품들.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 자경루. 세계 최초의 과학적인 강우량 측정기 치구기.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 장영실. 출신은 관노, 즉 국가 소속의 노비였습니다. 노비라는 신분의 쇠사슬을 끊고 당대 최고 지식인들의 반발을 뚫고 정삼품이라는 고위직에 올라 세종의 오른팔이 된 천재 과학자. 그런데 이 조선의 위대한 영웅은 역사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록은 왕이 탈 가마가 부서진 사소한 사고. 그는 이 사건으로 곤장 80대를 맞고 직첩을 빼앗긴 뒤 그 이후 단 한 줄의 기록도 없이 역사 속에서 증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세종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자신의 최애를 버린 냉혹한 희생이었을까요? 오늘은 장영실의 미스터리한 실종을 추적하고 그가 사라져야만 했던 진짜 이유를 파헤칩니다. 신분의 장벽, 천재의 고독한 사투. 장영실의 삶은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과의 사투였습니다. 그는 동네 관노 출신으로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노비는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노비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평생 관아의 자벽꾼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운명이었습니다. 장영실의 재능을 알아본 사람은 바로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세종은 출신이 아닌 능력을 중시하는 파격적인 군주였습니다. 그는 장영실을 궁궐로 불러들여 기술자로 일하게 했고 그의 천재성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파격은 곧바로 사대부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실록에는 그의 승진을 반대하는 상소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전하, 재주가 있으나 노비입니다. 어찌 천한 종에게 벼슬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노비를 등용하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세종은 이 모든 반발을 묵살했습니다. 장영실의 재주는 노비의 신분에 가두어 둘 수 없다. 세종은 장영실에게 관직을 주고 면천시켰으며 심지어 종삼품 상호군이라는 고위직까지 올렸습니다. 장영실은 이 극심한 견제 속에서 세종의 전폭적인 지지 하나만 믿고 버텨야 하는 고독한 천재였습니다. 과학의 황금기. 세종의 꿈을 현실로 만들다. 장영실이 노비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만든 발명품들은 세종시대의 과학 황금기를 상징합니다. 자경루, 자동으로 시간을 알리는 물시계. 조선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혼천의 정밀한 천체 관측기구. 농사의 근간이 되는 역법을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치구기,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 이는 국가적인 치수와 농업 정책을 과학적으로 수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장영실의 발명품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종이 꿈꾸던 백성을 위한 과학이라는 이상을 현실화한 치국의 도구였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벼슬이 낮으니 사람들이 천대한다. 더 높여주라. 세종이 장영실을 위해 인사규정까지 바꿔가며 감쌌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세종에게 소중한 존재였는지 증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성공할수록 그를 향한 기득권층의 시기와 질투는 독처럼 깊어갔습니다. 천한 종놈이 감히 우리 위에 앉으려 한다. 아녀 사건. 깨진 가마의 정치학. 1442년 소리 없이 진행되던 정치적 갈등이 폭발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아녀 사건입니다. 장영실은 임금이 타는 특별한 수레인 아녀의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이 아녀가 궁궐에서 이동 중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록에는 만들 때 제도를 잘 살펴보지 않아 부서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왕 세종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사고였다면 담당자에게 가벼운 문책을 하고 넘어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평소 장영실의 승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사대부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수레가 부서지다니 이는 영모에 가까운 불충입니다. 천한 종놈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긴 결과입니다. 쏟아지는 상소와 탄핵 속에서 세종은 충격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장영실에게 곤장 80대를 때리고 파직에 처한다. 곤장 80대는 당시 사형에 버금가는 중형이었습니다. 가장 아끼던 인재에게 내린 이 과도한 처벌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정치적 사건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역사 속의 증발, 세종의 냉혹한 선택 이론. 곤장 80대를 맞고 파직당한 그날 이후 장영실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가 언제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심지어 어디로 유배를 갔는지조차 기록이 없습니다. 마치 그가 1442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위대한 침묵을 두고 세 가지 이론을 제기합니다. 1. 정치적 희생양설. 장영실의 파직은 사대부들이 세종에게 보낸 최후 통첩에 가까웠습니다. 노비를 이 이상 우리 위에 둘 수는 없습니다. 세종은 장영실 한 명을 지키려다 자신의 모든 과학개혁, 치국이, 역법 등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세종은 가장 아끼는 오른팔을 정치적 악어의 먹이로 던져주고 그를 대신해 자신의 다른 개혁을 지켜낸 냉혹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2. 위장 은둔설. 당시 조선의 과학기술은 명나라보다 뛰어났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의 기술자를 예의주시했고 심지어 인력과 기술을 요구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일부 학자는 세종이 장영실을 죽은 것처럼 위장하여 명나라의 기술 강탈 시도와 압박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리에 은둔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3. 추방 및 사망설. 곤장 80대의 후유증으로 사망했거나 관직을 잃고 노비의 신분으로 돌아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가장 슬픈 결말입니다. 어떤 이론이 맞든 세종은 자신의 가장 빛나는 꿈을 함께 이뤄냈던 동지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고독함 속에 남겨야 했습니다. 노비의 사슬, 시대를 넘다. 장영실의 실종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한계를 상징했습니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와 천재적인 재능조차도 신분이라는 낡고 강력한 사회 구조의 벽을 영원히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장영실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발명품들은 500년 조선 왕조의 과학과 기술을 지탱했습니다. 그가 만든 자경루의 톱니바퀴는 멈췄지만 그의 정신은 후대의 과학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장영실의 발명품뿐만 아니라 그를 향한 세종의 파격적인 믿음과 그 믿음을 좌절시킨 비정한 권력의 논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천재를 완성한 것은 세종이었지만 천재를 삼킨 것은 조선의 신분제였습니다.